것 같아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보셨던 ITP 카페를 기반으로 해서 129회는 합격률 100%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합격자의 세 분 중에 두 분은 우리의 프로세스와 카페와 플랫폼,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요거를 이용해서 아주 잘 합격하고 계세요. 그죠? 따라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이름은 주식회사 ITP의 대표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나이는 50대 초중반이고요. 회사는 다음 주에 그 이베이의 올드 모임으로 해서 그 세라지오 다음 주에 골프 치러 가는데 저는 대부분 회사는 이베이 코리아의 옥션 G마켓의 PMO 쪽 있다가 마지막 직장으로 팀원에 잠깐 있다가 40대 초반에 창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창업한 지는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제가 기업 강의에 나간 게 한 200개가 넘어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ADD 국방과학연구소, 모비스,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IRM, 롯데, 한국 수력 원자력,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전 KDN. 다다음 주에 한전 KDN 강의하러 가네요. 그냥. 그래서 나주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기업 강의도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내 나이 40대와 50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기숙사를 땄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쪽에 이 기숙사는 전체 기숙사 과정이 약 63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의 이 기숙사 자격증을 우리는 영어 표현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P2란 용어를 쓰거든요. 이쪽은 국가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간 자격증, PMP 같은 거는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우리는 기술사법에 의서, 그죠? 기술사법에 의거를 해서 국가 시험이다. 자, 그 다음에 ICT 쪽으로 확장을 하면, IT를 확장을 해서 ICT까지 확장을 하면, 우리 쪽의 종목은 세 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정보통신 기술사,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이 있고, 정보통신 기술사는 1등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사는 김정욱 기술사가 회사 다니면서 평일 야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마이너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쪽도 온라인, 오프라인 제공해주고 우리가 단연 1위는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그 정보관리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예요. 그죠? 우리의 과목이 13과목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네트워크와 유무선의 원리까지 좀 많이 나오면 정보통신기술사 쪽으로 가면 되실 거고 따라서 KT나 삼성전자에서 와이파이 유무선에 난 전문가요. 이러는 분들은 정보통신기술사를 응시하면 되는 거고 나는 프로젝트 관리에서부터 기획 데이터베이스부터 해서 AI 쪽 프로그램 및 기획, 운영, 네트워크 관리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보관리 기술사고 나는 정보관리 기술사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나는 글씨를 잘 못 써. 이래가지고 좀 나는 그냥 컴퓨터 구조나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반도체에 그죠? 예, 반도체에 뭐 CXL이 됐든 아니면 HBM이 됐든 나는 요런 쪽에 좀 더 재미가 있어. 이러면 컴시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비율로 치면 비율로 치면 8대 아니죠. 7대 1대 2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통신기술사를 빼면 합격자는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IT 쪽이나 ICT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80% 이상이 대부분 이쪽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보관리 기술사를 80% 응시하고 10% 정도가 컴시응 쪽에 응시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시험 문제는 동일을 한데 네트워크와 CA 쪽이 한두 문제 내지 서너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러면 컴시움 쪽으로 가시면 되고 나는 CA나 네트워크보다는 이쪽이 더 재미가 있어.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CAOS, 자료구조 알고리즘, AI 쪽 이런 쪽으로 보시면 이쪽을 응시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응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잠깐 화면에 보듯이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정보관리 기술사가 이번 회차에 13명 중에 10명이 여기서 나왔고 컴시응 쪽 5명 중에서 3명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화반 기준이에요.
따라서 심화반이 아닌 기본 필수반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명만 빼고 다 ITP 출신들인데 지금 심화반 기준에 실명이잖아요. 실명 기준으로 요 정도가 나오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합격률을 보면 8대 2, 9대 1입니다. 지금 좀 많이 뽑았을 뿐이에요. 그죠? 대부분을 보면 여기가 20명 가까이 보고 여기가 서너 명 가까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율로 치면 8.5 대 1.5, 9대 1.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응시 조건을 보면 기사 따고 4년, 산업기사 따고 5년, 자격증이 없으면 6년이면 됩니다. 더불어 나이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회사를 다녔던 거나 프리랜서가 되더라도 그저 4대 보험을 냈거나 그런 이력 정도만 있으면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없고 일부는 이 나이가 되기 전에도 어차피 합격하는데 1, 2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30대 초반인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60점만 넘으면, 그죠? 우리가 9시부터 시험을 봐서 5시 20분까지 400분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화면 때문에 제가 칠판 글씨 안 쓸 건데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1번, 우리의 시험을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의 시험 과목은 13과목이다. 요거를 첫 번째 기억하시고 시험 시간은 9시부터 5시 20분이다. 그죠? 400분 동안 쓸 거예요. 그죠? 한 교시당 100분씩 쓸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필기 시험은 400분 동안 필기 시험을 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 앞에 보셨던 게 문제지와 답안지죠. 그죠? 요렇게 해서 400분 동안 쓸 거고, 그래서 교실을 잠깐 얘기를 하면 9시부터 시험 봐서 9시 40분까지 13개 중에 10개를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문제를 다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13개 중에 10개를 써서 본인이 잘하는 것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합격 전략이 최빈출만 잘하면 붙는다. 이게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1교시 시험을 볼 거고, 20분 있다가 2교시로 볼 건데 그 사이에 5%가 퇴근을 할 거예요. 그죠? 아, 이 시험은 내가 붙을 시험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1교시 끝나고 가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11시부터 시험을 봐서 12시 40분 동안 해서 2교시를 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2교시가 끝나는데 그래서 2교시, 3교시, 4교시의 주의점은 뭐냐면 6개 중에 4개를 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2교시, 3교시, 4교시는 1교시와 또 달리 6개 중에 4개를 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4개만 잘하면 돼. 각 교시별 그냥. 요렇게 해서 3페이지 정도를 써서 우리는 3페이지 정도를 써서 우리는 4문제를 쓸 거니까 실제 쓰는 답안지 분량은 13페이지 내외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보셨던 답안지에 13 내지 14페이지를 100분 안에 쓸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요게 1차 필기 시험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면 1시 40분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요렇게 6개 중에 4개를 쓰고 또 20분이 끝나면 그죠? 20분이 끝나면 3시 40분부터 3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요렇게 해서 우리는 400분 동안 쓰는 시험이죠. 그죠? 요렇게 시험을 본다. 자, 아니 요게 우리의 전체적인 시나리오예요. 그죠? 요렇게 시험의 필기 시험을 보는 거고. 자, 필기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답안지는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필기 시험이 끝나면 그 사람들만 1차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요. 그죠? 그러면 경력 조건이 인정이 되면 이 사람들만 2차 면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차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2차 면접 시험은 한 번 합격한 다음에 2년 동안 1차가 면제되거든요. 따라서 2차 시험은 1차만 통과가 되면 2년 동안 면접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더라도 두 번째에 붙을 확률로 치면 거의 90%대가 2차까지 붙어요. 그죠? 보통 두 번째 안에 붙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한 번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차 시험에 매번 70%씩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보관리 기술사로 기준으로 치면 1년에 전체에 대해서 3번씩 볼 거니까 우리는 전체에 대해서 6번의 면접 시험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99.9%가 붙을 거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IT 지식에 대해서 필기를 썼던 것을 말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담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1차 필기 시험만 보면 99.9%가 2차 면접을 통과하게 될 거다. 더불어 ITP에서는 2차 특강까지 있어요. 그죠? 현재 카톡방에 가면 2차 준비방도 별도로 다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차 필기 시험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직 135회, 136회, 137회가 이제는 내년 2025년도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일정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19년의 저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 시험은 2025년도 1월 18일 토요일 9시에 시험 볼 거예요. 그죠? 따라서 지금이 이제 10월 초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이네요. 그죠? 4개월. 4개월이네. 4개월이면 붙는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빨리 붙으면 제가 기본 필수반 비용 환불해 줄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제가 손해내는 거는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월 18일이면 한 명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6개월 만에 저도 붙었기 때문에 요거 잘하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작년에 2개월 만에 기본 필수반 끝나고 3주 심화 과정 통해 가지고 붙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따라서 요 얘기는 제가 지금은 안 할게요. 그죠? 예, 요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일정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135회, 136회, 137회 매년 1년에 3번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내년 안에만 붙어도 단기예요. 따라서 내년 안에만 붙어도 10개월이 안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만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좀 기본 필수반에 중점을 두고 어차피 심화반 동영상을 제공해 주니까 그죠? 심화반도 심화반 동영상을 주다 보니까 기본 필수만 끝나고 이 과정은 심화반 동영상으로. 그러려면 기본 필수반에서는 저의 동영상 2개의 패키지는 마스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스터를 해야 심화반의 서브노트 6탄 이런 것들도 비용 안에 그죠? 140만 원대에 심화 비용은 140만 원대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제공을 하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면 아까 합격률 최소한 70% 내지 많이 붙으면 100%까지 나오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방향에 이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면 그죠? 있다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1차 필기 시험은 400분 동안 시험을 볼 거고 실제 답안지 쓰는 건 매 교시 14페이지 7장이 주어질 거니까 우리는 56페이지 가까이 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점장은 3명이 하거든요. 기술사 3명이 채점을 해요. 이거 우리는 삼각분포라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 평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토픽에 대해서 이해와 암기를 해야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상화 기술의 도커로서 도커의 키워드는 이미지야. 이런 용어는 암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나 투자하는 시간에 아마 비례가 될 거고 꾸준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현재 합격 기간이 평균 18개월, 1년 6개월 내지 1년 8개월이 평균 합격 기간이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1년에 3번의 시험을 볼 때 이때 이 충격파를 완화해 가면서 한 5번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따라서 아까 꾸준함이 필요하다. 꾸준함이 전체의 최소한 50%는 될 거다라는 부분은 3번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죠? 이 부분 능력이 아니라 꾸준함이 있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최소한 암기법 500개는 나와야 되거든요. 우는 시절 통순기, 내공 외제 쓰자, 조정 파가, 그죠? 이런 것처럼 암기법이 500개가 있어야 답안지가 빵빵하게 키워드로 충만할 건데 그때 과연 암기법 500개를 암기할 수 있느냐. 이게 기본적인 중간머리 좀 있어야 된다. 요 2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2차는 어차피 면접 시험이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쓴 것을 말하는 걸로 바꿔주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시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400명 가까이가 한 회차에 시험 응시하고 10% 내지 8%가 그날 일어나지를 못해서 오늘 마치 공개 설명회 신청을 한 사람이 20명인데 오늘 정작 오신 분들은 한 10분 내외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 예, 그렇게 해서 보통 10%는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10%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경쟁률은 3대 1이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 다니고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합격권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통 3명 중에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시험이냐, 두 번째 시험이냐, 세 번째 시험이냐, 여기에 붙어서 나갈 뿐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빨리 80등 안에만 들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80등 안에 들면 여러분들은 3번 중에 한 번은 제가 이런 걸고 얘기합니다. 붙어서 나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종종 합격 사진을 찍죠. 그죠? 합격 사진도 찍고, 예, 그리고 저의 ITP의 이 법인카드도 드리거든요. 예, 그런데도 잘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 얼굴만 좀 비치고, 저의 또 영업 목적으로 좀 사진 한 장 찍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얼굴 표정이 동의하지 않는, 그죠? 이런 분들은 저는 그래도 한 1, 2년 공부했으면 사진 하나 찍고 이날은 한 잔 먹는 날 그래도 한 1년 정도 걸린 프로젝트니까 그다음에 비용은 ITP에서 제공해 주니까 그 버카로 과감히 긁고 이러고 귀가하면 딱 좋죠. 그죠? 이분들 대상으로 또 2차 면접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또 바로 1차 했던 게 2차로 또 스위칭이 돼서 또 2차 가지고 한 달 동안 말하는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아까의 그 합격률 80%가 나오는 거죠. 그죠? 괜히 합격률 80%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멘티와 예비 기술사님이 같이 고생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예, 그렇게 하고 싶죠.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이 시험이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 필수반과 심화반에서 50%는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필수반과 심화반에서 50% 정도가 중간에 이 시험은 내가 할 시험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의 50%. 나머지 50%는 회사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요. 뭐 애 때문에 애가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애가 거의 폭군이에요부터 해서 배우자가 기술사 공부하면 이혼하겠대요. 뭐 원인도 한 10개로 그룹핑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얘기하면 거의 약장사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접을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학원은 초반에 한 번 빠지면 본인이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거든요. 사실 저기 강남 아지트가 제 사무실인데 그 옆에 조그만 호텔이 있거든요. 호텔에 가면 4층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헬스장에 헬스를 끊고 제가 거기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났잖아요. 몇 번 갔느냐? 2번 갔습니다. 10개월 동안 옆에 건물인데도 2번 갔습니다. 2번. 그 정도란 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벙한 거죠, 그죠? 어벙한 거. 그런데 제가 골프는 매일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골프는 또 굳은 살이 생겨.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이 컨선이 관심사는 매번 가는데 또 그 헬스장은 막 바벨 들고 사실 나이 50대 바벨 들고 싶겠어요. 그죠? 당연히 안 들고 싶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10개월 동안 2번 가는 이거랑 똑같다. 더불어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왜 갈까? 또 그런 또 회의감에 빠져요. 그죠? 그래서 아까 꾸준함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뭐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데 대부분 나이대는 30대와 40대입니다. 그죠? 여기 좀 오늘 공개 설명회 치고는 이 나이대 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분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10%. 10% 정도가 50대인 것 같고 나머지 한 60 내지 70%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여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30대 초반 정도가 있고 나머지 10%가 40대 후반부터 해서 50대 초중반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와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10% 정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죠. 그죠? 제가 기숙사를 35살 여름에 준비해서 그죠? 36살 1월 달에 붙었으니까 그죠? 저는 딱 30대 중반이죠. 그죠? 아, 그때가 또 나이가 본 나이가 아니었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 나이로 36세였으니까 그거 생일 같은 거 빼면 35세 내지 34세에 붙었군요. 그죠? 만 나이로 치면요. 예, 굉장히 사실 빨리 붙었군요. 그죠? 요렇게 되고. 대부분 보시면 남성이 80%, 여성이 20%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요 정도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과목은 마이너한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13개 혹은 14개입니다. 잠깐 보시면 IT 경영 전략. 첫 번째 IT 경영 전략. 따라서 우리 기획서, 계약서, 어그리먼트, 발주, 그다음에 기획 어떻게 할 거냐, 애자율을 할 거냐, 그다음에 IT SM, 따라서 LG CNS, 삼성 SDS 여기서 제안서 같은 거 쓰거나 우리가 평가 같은 거 할 거잖아요. 요게 IT 경영 전략. 그다음 두 번째가 소프트 공학입니다. 따라서 소프트 공학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SDLC부터 해서 CBD 방법론, 애자일 방법론, 그다음에 자바에 대한 설계, 코딩하기 전에 설계, 캡추 다정상, 솔리드 이런 암기법이 들어간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정보 운익, 자바로 코딩하는 문제 5년에 한 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자바로 코딩했어요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목 중에 최빈출 질문은 그겁니다. 저는 개발을 거의 안 했거나 개발한 적이 없는데 저는 기술사 시험이 맞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중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얘기를 하면 코딩한 사람보다 IT 기획자가 더 합격률이 높다. 다시 코딩하는 코딩 인간보다 제안서 이쁘게 쓰고 본인의 전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답안지를 더 잘 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이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자바로 코딩하는 문제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결국 안 나온다. 여기에 설계에 대한 내용이나 테스트가 더 많이 나오지. 따라서 자바로 코딩하는 문제는 정보 처리 기사 쪽이나 나오지 우리 쪽은 안 나온다. 우리는 거기를 매니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 자,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가 예치적 개발 모델을 하면 분석 단계, 설계 단계, 코딩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릴리즈 단계, 운영 유지 보수로 전환이 될 건데 오히려 시험 문제는 앞단의 기획이나 애자일 백로그나 이런 쪽 문제, 분석 단계는 요구사항 정의서나 분석에 대한 내용, 설계는 화면 설계나 데이터베이스 설계나 아니면 모듈 설계, 모듈화의 음지도와 결합도에 대한 설계, 코딩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의 경험이냐, 블랙박스냐, 화이트박스냐, 그죠? 화재로 경탐, 오체분, 유분, 배우. 거의 암기법, 거의 단과 학원 같죠, 그죠? 테스트할 때 릴리스에 대해서 CI, CD를 입각해서 릴리스를 할 거냐, 어떻게 무중단으로 어떻게 릴리스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더 나오지, 코딩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오히려 걱정을 접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UML 설계, 자바에 대한 코딩 문제는 아까도 어쩌다가 한번, 품질적인 문제, 펑션 포인트로 해서 기획단에서의 고정가 계약의 펑션 포인트, 현재 1펑션 포인트가 60만 5,784원이거든. 따라서 인건비 계산 어떻게 할 거냐, 펑션 포인트로. 따라서 테스트의 단통 시인설 같은 테스트 단계, 운영에 대한 고가용성, 유지보수, 메인터너스의 유지보수 유지관리 어떻게 할래? 수완이의 예적. 이런 쪽의 문제가 소프트 공학이고 더불어 사업관리 쪽으로도 당연히 나오죠. 그죠? 그게 제가 강의하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페셔널이죠. 그죠? PMP 자격증. 이게 바로 민간 자격증이죠. 따라서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그다음 조달관리, 이해관계자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전 단계로 반영하잖아요.
이런 PMP 문제, 따라서 전략, 공학, PMP 하면 전체 도메인 3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디지털 서비스. 따라서 웹 3.0, 웹 3.0,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카, 드론, 위치 기반 서비스,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 웹에 대한 전반적인 오픈 API 등등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신기술 서비스 쪽이고, 네트워크는 두 문제 나와요. 그죠? 선이 있으면 유선이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이동통신 같이 선이 없어요. 와이어리스함이 무선이에요. 그죠? 유무선 통신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OSI 7 레이어의 7계층 기반으로 해서 TCP, IP 기반으로 해서 IoT, SDN, 5G, 6G의 이동통신 기술, 변조 기술, 유무선 통신의 각각의 통신의 미모, 마이모, SDR 이런 통신 기술 쪽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 두세 문제 나오고요. 네트워크에서는 평균 다섯, 아니죠. 네트워크의 보안에서 한 다섯 문제 나와요. 그죠?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에 대한 내용, 관리적 보안의 ISMS 표준, 그 다음에 AES와 해시 함수의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 기술, 보안의 특징인 CIA부터 해서 최근에 나왔던 악성 코드의 유형, 악성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이 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여기까지가 다섯 문제. 그 다음에 DB 설계를 할 거예요. 그죠? MySQL이 됐든, 현재 ITP의 여러분들의 DB는 현재 마리아를 쓰거든요. MySQL이 됐든, 오라클이 됐든, 아무튼, DB에 대한 기본적인 트랜잭션에 대한 ACID에 대해서 물어보고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하는 정규화, 그다음 데이터 무결성 유지 기법,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넌 들어오지 마. 이런 동시성 제어 기법, 투닝 어떻게 할 거고, 빅데이터 어떻게 할 거고, 빅데이터가 됐든 DB가 됐든 데이터 품질 관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 그러니까 DB를 좀 해본 거나 보안 쪽이거나 네트워크는 좀 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이 좋겠죠. 그죠? 자,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컴퓨터 구조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그죠? CPU, GPU, 쿠다 같은 현재 엔비디아의 아키텍처, 그다음에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반, CPU의 인 메모리 기반, 그다음 시스템, 그다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관리 어떻게 할 거고, 요새는 잘 안 나오죠, 그죠? 요새 저희 때는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 논리회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시스템의 신기술 쪽이 나오죠, 그죠? 이를테면 아까 말한 HBM 혹은 CXL 이런 신기술 AI를 위한 GPU 혹은 멀티 GPU 요새는 대부분 다 메모리 기반이죠, 그죠? 따라서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텔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엔비디아가 전체 현재 지금 GPU와 GPU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좀 지금의 트렌드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안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운영 체제죠, 그죠? 따라서 커널이 뭐냐? 더블 클릭하면 프로세서가 프로세스를 띄울 거니까 프로세서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레지스터 내가 들어올 테니까 넌 나와야 돼에 대한 문맥 교환 그죠? 컨텍스트 스위칭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올 테니까 넌 들어오지 마 이런 OS에서 락을 거는 거 세마포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에 대한 교착 상태 영어로 뭐라 부르죠? 데드락 여기에 대한 OS에 대한 50개 정도 일반적으로 가장 안 나오는 게 자료구조 알고리즘이죠. 그죠? 따라서 자료구조에 대해서 바이너리 트리가 됐든 균형을 잡아주는 밸런스 트리가 됐든 링크드 리스트가 됐든 힙이 됐든 그래프가 됐든 간선과 노드의 집합인 그래프 그 다음에 정렬에 대해서 십정렬, 퀴정렬 그 다음 버블 정렬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죠? 따라서 다이스타라 알고리즘 통해서 최단거리 어떻게 찾으래요. 그죠? 벨만포드 알고리즘으로 해서 여기서 최단거리 게임에서 혹은 GPS에서 최단거리 어떻게 찾을래. 이런 문제, 그죠? 그러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런 게 해시의 유형이죠, 그죠? 데이터 저장하는 건 데이터 저장 측면의 해시가 되는 거고, 암호학적 해시는 암호학적 해시죠, 그죠? 제1 역상 저항성, 제2 역상 저항성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내용. 이러면 또 보안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요새는 AI에서 한 다섯 문제 나와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말한 기계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감독 기반에 이런 거에 대한 머신러닝 기반과 무감독 학습에 그죠?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그죠? DB 스캔 그죠? 그죠? 그런 식의 GAN, GAN 이런 알고리즘 통해서 딥러닝
이런 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뭐라 부른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그러면서 여기에 약간의 통계, 약간의 확률 같은 게 조금 들어오죠. 그죠? 따라서 확률 통계를 끄집어낼 거냐, 밖으로 넣을 거냐. 따라서 이미 심화반의 서브노트에 이쪽에 석박사 했던 친구가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기숙사면서 박사인 친구들이. 따라서 우리의 장점 중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 부분을 다 만들어 놨다. CNN, RNN부터 해서 두 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계 분석부터 해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기법. 이런 게 마이닝 기법이니까. 그러면서 감독 학습에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무감독 학습의 알고리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활용 사례가 있냐 해서 챗 GPT부터 해서 버트까지, BERT까지.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LLM까지. 그죠? 따라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대부분 제가 강의를 다 해드려요. 그죠? 그 해당하는 기필반에서. 그리고 심화반에 가면 거기서 합격률 80%가 나오는 거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네. 그죠? 제가 요거 공부하는데 전체 몇 개월? 6개월 걸렸어요. 그죠? 6개월 걸리고 앞에 있는 이 서브노트 17건을 만들어요. 이 서브노트 17건. 이거를 하고 제가 걸린 병이 있죠. 뭐죠? 목디스크 걸렸죠. 목디스크.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서브노트를 공유해준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서브노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다 작성. 요거를 쓰고 저는 거의 전사했어요. 전사. 네, 거의 전사. 그래서 제가 합격한 다음에 야,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기숙사 상황인 거예요. 19년 전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합격하자마자 이 카페를 만들었죠.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 카페. 제2의 강정배를 만드죠. 아니, 생각해 보면 이 자료를 누군가가 공유해 주면 되지. 이거를 제가 6시부터 이베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새벽 한두 시까지 손으로 다 적성하고 손으로 다 적성하고 걸린 건 목 디스크고 물론 단계에 붙어서 흐뭇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바보 같은 이런 상황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 카페 만들어 놓고 그때가 몇 년도냐? 2006년도 9월달 얘기예요. 그죠? 그죠? 예. 이 사람이 접니다. 이 사람이 NC소프트에 다니는 서정우 기술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 카페를 만들어 놓고 왼쪽 폴더, 왼쪽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왼쪽 디렉토리에 IT 경영 전략, 아까 봤던 소프트웨어 공학, 아까 봤던 프로젝트 관리, 아까 봤던 소프트웨어 공학 2, 아까 봤던 디지털 서비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시험 문제 나왔거나 모의고사에 나온 건 모두 다 뭐다? 모두 다 이렇게 게시판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기필반과 심화반 했던 토픽을 이 안에 다 넣어버렸지. 그죠? 이 안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죠? 이 안에. 이 안에 다 넣어버렸어요. 이 안에 넣고 다 공유를 시켰어요. 그죠? 최소한,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정리를 하자. 요거 하는데 19년 걸렸어요. 저의 인생의 황금기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가 뭐가 들어가겠어 이런 얼굴 표정인데 저 여기 시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회원이 거의 지금 3만 5천 명이죠. 어쩌면 여기다가 야한 사진 올리는 게 회원 모집에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모두 다 ICT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금싸라기죠. 그래서 모든 자료는 여기 있고 따라서 이과를 하면 거의 분위기가 약장사 같은데 이렇게 또 마이박스에 가면 IT 포탈에 가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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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기필반 이렇게 교재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저의 강의 교재 매번 업데이트해서 PDF 올려주고 심화반 원본도 일부 올려주고 엑셀 암기장도 있고 합격했던 사람들의 이 모범 답안 그죠? 이 합격했던 사람들의 이 모범 답안도 다 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들의 이 모범 답안도 다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들 모범 답안도 있고.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안 본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그게. 지금은 하도 제가 우리 심화반 지금 11개거든. 11개 기숙사들 닥달해서
야, 니네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범 답안 다 올려줘. 기필반부터 심화 과정처럼 만들어. 이래야 합격률도 나오고, 제2의 강정배 나오지 마. 강정배 만들자. 자료 없어가지고 타 손으로 진짜 한 땀 한 땀 한 땀 만드는 이런 바보 같은 상황 만들지 마. 자료 다 던져주고, 쓰든 안 쓰든 그건 본인의 능력이니까 그거는 그들한테 맡겨. 우리는 자료 다 주고 최적의 합격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만 만들어줘.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그들의 능력이지.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 80%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준비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듯이 이 기술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판단해. 저는 ITP가 학원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합격하고 합격해서 대외 활동 같이 하고 그냥 같이 가는 코어 그냥 동료 파트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일조로 아직도 심화 멘토진도 못 구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좀 강의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연봉의 3, 40%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회사 수익도 가져가고 ITP나 대외 활동 수익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제가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온다. 아무도. 그래서 보통 합격한다니 부탁을 하면 와이프가 반대해서 회사가 공공기관이어서 지금 현재 지금 이직 중에 있어가지고 바빠요. 뭐 온갖 이유 다 있어요, 그죠? 합격해서도. 그죠? 그래서 지금 ITP에 활동하는 기술사님 한 40여 분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안에 좀 같이 들어오고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여담으로 또 빠졌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자료도 다 있어요. 제가 심화반도 제가 재작년까지 했잖아요. 그죠? 제가 재작년까지 하면서 심화반을 11개 심화반으로 다 분배해 줬으니까. 따라서 그때 했던 모범 답안부터 해서 지금 갓 붙었던 사람들의 이 모범 답안까지 다 있어요. 그죠? 따라서 채빈출에 최소한 500개는 이렇게 서브노트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기필반의 서브노트의 오른쪽에 손으로 쓰든지 뭐 파일로 하든지 이걸 출력해서 그냥 스프링출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 알아. 500개만 잘해도 500개. 500개에서 승부 걸린다. 전체 토픽은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까지 넣지 말자고.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하면 해봤자 1,500개야. 1,500개 토픽. 도커, 가상화, 수다, GPU, 그죠? LLM, 챗 GPT, 프로젝트 관리, 범위 관리, WBS, 사업 수행 계획서, 프로젝트 헌작, CRM, ERP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1,500개인데 그 중에 최빈출은 몇 개다? 딱 500개야, 500개. 500개 내지 800개야. 따라서 500개를 기본 필수반에서 마스터하고 가면 합격 보증수표입니다. 그리고 심화반 가서 300개를 하면서 요자로 하면서 모의고사 같은 걸 쓰면서 기필반을 했던 걸 좀 더 발전시키는, 좀 더 내재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치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융합시키는 요 단계까지 가면 되죠. 그죠? 거기까지가 6개월 걸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필반 2개월, 심화반 4개월. 요 정도 걸릴 겁니다. 그죠? 요 정도. 어차피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매수해서 자출, 구축해서 다 있어요. 활용만 잘하시면.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숙사 합격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번, 능력. 있으면 뭐해? 능력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2번, 1년에 3번인데 이 3번씩 버틸 수 있는 꾸준함, 지속성. 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두 가지.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2년 안에 끝난다고. 결과물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어, 결과물은 각자 만들어 가야 돼.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자료 다 있다.
웹하드와 모범답안까지 다 있다. 이게 뭐가 없죠. 동영상까지 있다.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아지트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기업 강의 자주 하잖아요. 보통 하루 나가면 제가 보통 얼마 받냐? 한 200만 원 받아요. 보통 제가 200 받거든. 보통 제가 5일 강의하면 한 1000만 원 받으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여러분들 6개월 학원비 얼마예요? 그죠? 6개월 학원비 기필반, 심화반 딱 두 개. 또 심화반 또 1년에 두 번이야. 그럼 심화반으로 가면 심화반 6개월에 한 번이에요. 그죠? 그거 6개월 동안 비용 150만 원도 안 돼요. 그죠? 따라서 150만 원 내외일 텐데 150만 원이에요. 그냥 저 하루 강의하면 딱 하루 치네요. 그죠? 하루 치. 아니면 합격해서 모의고사 두 번만 내시면 돼요. 모의고사 출제자 두 번만 들어오면 6개월 학원비 나와요. 그냥. 따라서 혼자 이거 공부한다는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ROI 측면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좀 아까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능력을 그런 데에 의사 판단에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1차 시험은 400보 동안 56페이지를 쓸 거고, 시험은 세번에 대한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자의 대부분은 60점 내지 61점이에요. 평균에 다 있어요, 이 안은. 1등이 보통 63점입니다. 점수 짜게 주거든요.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67년생까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합격자는 67년생. 어린 친구들이 88년생들까지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 88. 지금은 제 느낌은 89나 90까지 있어. 90. 그죠? 89, 90까지 있죠. 그죠? 아무튼 요렇게 되고, 그죠? 요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3명이 7점 해요. 그죠? 1년에 8, 90명이 뽑고, 한 번 시험 볼 때 몇 명? 360명이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키워드만 알면 돼. 2차는 면접 시험이고, 쓴 거를 말로 쓰면 돼.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죠? 더불어 말하는 시험이고, 한 번 할 때마다 70%가 붙는다. 우리는 전체 몇 회다? 6회를 보는 거지, 6회. 따라서 2차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 1차만 붙으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프로세스나 전략은 잡는데 더 명쾌해질 거예요. 그죠? 명쾌해질 거. 아무튼 그 좀 엑기스 있는 분들은 좀 가지가지를 빼놓고 좀 그죠? 맥을 딱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따 합격 후기는 그죠? 찬일 기수사님이 얘기해 주겠지만 저는 이베이에 있을 때 과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고요. 그러네. 그죠? 만으로는 34세였네. 그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는 36세 1월 달에 붙었는데 그때 제가 카운트가 하니까 34세 7월 달이었군요. 요때 시작했거나 공부했고 아무튼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그때 5급 사무관으로 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제가 과기부에 5급 사무관 면접까지 봤거든요. 면접 보고선 당연히 안 가는 걸로 결정했는데 그때 제가 이베이에 있을 때가 성과금, 주식 이거 그죠? 그 해당하는 스톡 옵션 이베이에 거기까지 하면 과장 때 제가 7,800 받았거든요. 7,800 받았는데 이때 제가 5급 사무관에 거기 나오면서 5급 사무관은 도대체 연봉이 얼마 정도 내외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4,200 정도 예상하래. 경력 인정받고. 제가 볼 때는 4,200 가지고는 우리 집 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제 와이프는 7,800도 부족하다고 저를 갈구고 있는 상황에서 4,200 가지고 하라고요. 저희 집이 사실 여기 지금 대치동인데 저희 애가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을 때 학원비는 상위 10%입니다. 제가 장단해. 대치동의 학원비는 상위 10%입니다. 두 번째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건 결과물은 하위 10%입니다. 진짜 야 내가 한 시간만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지금 막내딸이 여기 진선 여중고 다니는데 하위 10%입니다. 그죠? 따라서 애 하나당 대치동에서 보내려면 하나당 평균 그래도 한 200 가까이는 잡아야 돼. 그냥. 평균적으로 많이 쓴 것도 아니야. 그냥
평균 200 잡는데 200, 애 하나 학원비도 못 보내는 걸로 그죠? 월급 받아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예, 그죠? 요렇게 했죠, 그죠? 예, 요런 걸로 한번 난 준비를 했다. 아무튼 합격 후기는 조금 이따 찬익교수사 얘기 들어보는 걸. 요렇게 했고, 아까 저는 결론적으로 하면 목 디스크 걸렸어요. 목 디스크 초기 증상까지. 예, 요 정도로 가고, 예, 그래도 한 번으로 끝내서 다행이에요, 그죠? 아마 좀 더 갔으면 저도 너무 힘들었을 건데. 요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아예 지금 저하고 그때 같이 좀 했던 사람들이 쿠팡도 가 있고 IBM도 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아예 좀 약간 부탁했어요. 그죠? 아, 야, 미안한데 내가 6개월 동안은 네가 좀 프로젝트 관리 좀 해줘라. 내가 좀, 내가 저녁 6시 이후에는 좀 약간 좀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딱 나한테 6개월만 좀 해라. 왜냐면 저는 회사 교육 비용으로 했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알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일반 회사에서 개인 비용으로 하면 대부분 색안경을 낍니다. 아, 얘 퇴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회사 비용으로 하는 사람 빼놓고 개인 비용으로 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야근을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에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도 집안일 안 하지만, 아무튼 6개월 동안은 설거지 한 번 안 하고요. 예, 그리고, 예, 그때 안 피던 담배도 펴봤어요, 그죠? 왜냐면 좀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랑 말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아, 그죠? 그냥 겨우 좀 피로 푸는 건 담배밖에 없었고, 또 바로 합격하고 또 담배 끊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하는데, 그것도 아세요? 공부한다고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담배마저도 공부한다고 끊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때 요 앞에는 17건의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PDF로 만들어서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의 카페에 올렸죠. 그때부터가 카페가 생성이 됐고 그때부터가 자료가 쉽게 공유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기필반의 서브노트 혹은 심화반의 서브노트 그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2의 강경배는 만들지 마자. 자료가 없어가지고 생 노가다처럼 이렇게 생자의 노력이 들어가는 건 물론 도움 되겠죠. 자료 찾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구글 검색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챗 GPT로 해서 그냥 GPT로 물어보든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인 것 같고 그렇게 되고 합격 후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만약에 하기로 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 공부한다는 베니핏은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뒤에 아마 정리가 될 건데 지금은 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같이 결정하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이 서브노트 없이 본인의 머리는 디램이라 생각하면 돼. 전원이 나가면 다 나간다. 따라서 서브노트는 본인의 스타일로 만드는 건 무조건 있어야 돼. 그죠? 그게 1번인 것 같고. 2번. 그래서 기필반의 교재로 서브노트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서브노트 잘 못 만들겠다. 그럼 기필반의 오른쪽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면 저의 17년 동안의 노하우가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매주 답안지가 주어질 거예요. 그죠? 자, 답안지로 하면 되고. 또 아까 답안지 빼다가 스테플러로 제가 약간 찔러가지고 지금 밴드 했는데, 요 지금 답안지가 시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시전은 요게 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누가 시험 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이 바꿔치기 할까 봐. 여기가 시전은 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로 하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 그래서 그게 지금 스테플러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거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나 그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볼펜은 1.0 내지 1.66mm의 볼펜. 볼펜에 대한 유형도 있어요. 그죠? 제트스트림부터 해서 파일로트. 요걸로 좀 검색해서 다음 주부터 준비해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아마 제가 월요일 정도에 그 좀 몇 개 준비물 다 얘기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다음 주 수업이라 월요일 정도에 제가 준비물 같은 거 우리 지금 카톡방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122기, 123기에
거의 한 45분 내지 50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공개 설명에 빼놓고도, 그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공개할 거예요. 그죠? 그다음 수정액도 공개를 할 거고, 밥은 밖에 나가서 먹는 걸로 하고, 화장지도 들고 와야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이 볼펜 찌꺼기도 닦아야 될 거니까. 그러면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 화장지가 또 날아가거든요. 고정시킬 스카치 테이프도 필요해요. 그죠? 그다음에 시계는 전자시계 내지 아날로그 시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템플릿자 지금 오늘 안 들고 왔는데 이 템플릿자가 필요해요. 그죠? 따라서 도형자 가지고 답안지를 또 이쁘게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템플릿자가 또 종류가 두 개나 있어요. 그죠? 따라서 큰 자로 되어 있는 건 11,000원 다 원가예요. 그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게 14,000원. 요렇게 해서 요거를 다음 주 토요일에 받을 거예요. 그죠? 따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요 원가를 입금해가지고 전 두 개를 다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또 부러질 거거든요. 따라서 부러질 때마다 하나씩 더 사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거를 두 개로 준비를 매주 들고 다니게끔 그런 내용도 좀 미리 알면 좋죠. 그죠?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니까. 미리 준비 안 해도 토요일 날 다시 말씀드릴 거고 토요일은 제가 템플릿자까지 다 들고 올 거예요. 그냥. 요때부터 입금한 걸로 해서 입금된 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름 확인도 안 해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신뢰성 기반으로 할 거니까. 알아서 입금하고 알아서 정리하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아지트에 대한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본인이 와서 공부하고 본인이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본인이 여기다가 커피 자국 있으면 커피 자국 물티슈로 닦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시면 좋겠다. 자, 저의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4개월 동안은, 심화 4개월 동안은 거의 평일 기준으로 한 6시간 했어요. 그죠? 따라서 보통 저녁 6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이렇게 해서 6시간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학원 나오는 날 빼놓고 그 다음 날도 한 12시간 했어요. 그죠? 회사 출근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한 주에 한 50시간 공부해요. 그죠? 50시간. 이러면 6개월에 끝나요. 그죠? 보통 일반 직장인들 저같이 50시간 못 해요. 그죠? 예, 이러니까 이 고무줄처럼 공부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또 이 서본 노트 자료 작성하는 시간이나 수집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다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그죠? 이것을 기반으로 하니까 스타트 시점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음성도 듣고 다녔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필반 때 저의 IT 경영에서부터 AI까지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과 음성을 듣고 다니셔야 돼요. 그죠? 이러면 이럴수록 더 들리는 거나 키워드가 더 암기가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동영상과 MP3와 음성 파일까지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 이게 바로 능력이죠. 그죠?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고 매달 모의고사를 오셔가지고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숙제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합격권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얼마 전까지는 80명 뽑았는데 지금은 좀 이게 이렇게 50명대나 60명대 이렇게 뽑는 회차도 있어요. 그죠? 전체 1년 동안. 따라서 좀 인원이 적을 때와 많을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80명 정도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9월 4일 날 발표한 걸로 보면 현재는 72.2%. 요 정도가 지금 실명 기준, 심화반 기준 됐고, 그 다음에 기필반까지 포함하면 95% 가까이가 나왔죠. 그죠? 이것도 다 실명 기준으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어차피 여기 클릭하면 카페에 실명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합격률이나 합격자 수, 이거는 지금 카페 보시면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뭐 저희 학원과 저희 커뮤니티 자랑은 안 할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자신 있는 건 19년 동안 이거는 저희 카페와 우리 플랫폼에서 1등 한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기필반과 시즌 심화반까지 포함시키면 기필반 9주, 심화반 23주, 현재 23주 심화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80%. 그다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라인 하나로 한다든지 오프라인 하나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용으로 하셔야 돼. 예,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4의 패키지로 제공해줘요. 그죠?
따라서 1 플러스 4로,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오면 1은 오프라인이죠, 그죠? 4는 동영상 패키지죠. 요 1 플러스 4의 패키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따라서 기필방 사람들이 심화반까지 가면 최대 250명까지 되어요, 그죠? 따라서 매 끝자락에 가면 실제 250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률 80%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에 가셔도 돼요. 따라서 강남의 대치아지트, 영등포는 제가 여기까지 못 가요. 그죠? 따라서 이쪽은 얼마 전까지 ITP의 CTO였던 그 김병권 기술사가 이쪽에 지금 영등포 아지트 구주해줘요. 그죠? 강북은 제가 해요. 그죠? 따라서 강북은 강북심화반도 있고 을지로의 장교빌딩 26층에 제가 내일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요일은 을지로 아지트, 그다음에 강남 여기는 토요일 날, 평일 5일은 사업 관리해요. 그죠? 현재 지금 ITP는 더 확장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ITP의 사업은 평일 5일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 사업이나 이런 게 바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만 더 이 사람 게다가 얘기하다가 기숙사 치시고 합격자 뭐 활용되고 있죠. 후기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합격률은 여기 뭐 PPT에 얘기해봤자 뭐 한다고 131에 130회, 129회, 127회. 최근 이어폰으로 3년치는 다 있거든요. 따라서 모두 클릭하면 실명으로 다 나와요. 그죠? 따라서 자기 안 좋아한다 이거. 그거 보시고서 더불어 카페 가면 합격 후기가 있거든요. 합격 후기 최소한 한 10개는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 해서 맞나. 본인이 방향과 합격 후기와 한번 비교 검토하셔야 돼. 그래서 검증을 미리 한번 받는 것도 좋아요. 그냥 반드시 합격 후기 10개 이상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합격 후기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실명인 그 사람들이 그래 과감히 다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양하거든요. 그죠? 그거를 한번 레퍼런스 모델로 보시는 게 좋겠다.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까 장소도 얘기를 했고, 이러닝도 얘기했고, 아까 모든 아지트는 다 매수해서 우리만 쓸 거니까. 그래서 24시간 스터디 장소로 여러분들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기필반으로 다시 오면 제가 전체 한 1,800개의 토픽은 다 강의해드려요. 칠판에 제가 로드맵 강의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매주 40 내지 50개의 숙제, 그러니까 더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죠? 저의 그 우리의 서브노트 오른쪽에 요거만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과 기출문제 풀이집 보고 본인의 스타일로 이해 안 되는 건 저의 강의 교환에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은 본인이 구글 검색해야 돼.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그죠? 따라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00개에서 80%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1교시는 13개 중에 10개 선택하고 2교시, 3교시, 4교시는 각각 6개 중에 4개 선택하거든요. 그것만 잘해주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그게 전체의 80% 정도도 안 되거든요. 따라서 500개만 잘해주면 돼. 이러면 기필반과 심화반 한두 번으로 끝낼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90만 원 비용에 17만 원이 교재비거든요. 따라서 비용 여기 뭐 빼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한 60만 원대예요. 이런 비용 아끼지 않는다. 진짜 낭비는 뭐다? 여러분들의 대치동 학원에서 다니는 여러분들의 애들이 낭비하는 거다. 그게 낭비다, 그게. 그게 바로 웨스트다, 웨스트.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90만 원 아끼지 않는다. 혼자 공부한다? 그 기간이 아깝다, 기간이. 그럴 거면 저한테 그냥 네가 학원비 내세요. 오히려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아예 제가 돈을 꿔줄게, 그냥. 그게 더 ROI가 나온다. 따라서 공부하는 좀 요령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고 싶고, 우리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기필반 때 매주 심화반 멘토님들이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기필반 때 매주 심화반 멘토님들 2분씩 오세요. 그분들이 심화반처럼 여러분들을 갈궈줄 거야. 따라서 매주 시험 볼 겁니다. 시험 안 볼 거면 이과도 하지도 마세요. 따라서 나는 적당히 할 거예요. 그러면 오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안 와도 자리는 충분해. 따라서 나는 진짜 기필반 때 최대한 능력과 꾸준함을 보이겠다.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심화반 기술사님도 흥이 나서 멘토링 해드리거든요. 이러면 좋겠고, 그다음 이과 전에 저의 기필반 때 1, 2교시 답안 템플릿 강의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못 올린 이유는
이러면 저의 노하우가 모두 다 오픈되거든요. 따라서 해봤자 2,000원 내지 2,000원 내지 3,000원이에요. 요 템플릿 강의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교재는 제가 PDF로 먼저 드릴게요.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이거를 인쇄를 해서 저의 어, 동영상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80%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아까에 대한 4개의 피키딩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성적이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성적이. 기패반 때는 이렇게 성적이 익명으로 올라와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죠. 카페에 지난 기수 본 거 있죠? 그죠? 지난 기수 카페에 있죠. 그죠? 카페에 지난 기수 그죠? 119기, 129, 119기, 119기 있죠. 그죠? 119기. 그죠? 119기. 그죠? 이번엔 그래도 꽃게가 강한 냄새가 안 지난주에 나게 우리 맞죠? 9주차 성적 봤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렇게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하든 2시에 전체 200분 볼 거니까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다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하는 거죠. FI의 파이널 테스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죠? 여기네요.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전기수죠. 그죠? 참여를 보면 많이 다 도망가고 어벙하죠. 그죠? 아무튼 119기가 여름이라서 인원도 좀 적긴 했어요. 그죠? 왜냐면 세계 아지트에 분산됐으니까. 보시면 이 사람 이름은 김수민 님인데 65점 나왔어요. 그죠? 65점. 이런 사람이 6개월 안에 붙어요. 그죠? 이런 사람. 그래서 65, 61, 57, 55, 58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 사람분들이 대부분 빨리 붙어요. 그죠? 따라서 최소한 이렇게 2교시에 4개를 물어봤는데 2개 정도 쓰다가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필반 때 마스터를 하고 심화반에 올라가야 된다. 이래야지만 심화반과 경쟁이 붙어서 으쌰으쌰해서 빨리 붙는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죠? 따라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그죠? 3번에 대한 DB 모델링, 4번에 6G 이동통신 기술, 그 다음에 뭐지? 양자 암호 기술과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모듈화의 운운시절 통신기 내공외제 쓰자. 그다음 보안에 대한 접근 통제 맥백 알백 이런 개념들. 그다음 OWASP의 거기 뭐죠? 취약점 탑 10개에 대한 암기 10개.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품질 속성인 표준인 25,010에 대한 몇 개? 전체에 대한 그 안전성의 9개. 그다음에 6G 이동통신의 주요 기술인 저궤도 위성의 위성 기술에 대한 내용. 그다음 빅데이터 감리와 클라우드 감리에 대한 내용, 그다음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ITI의 4.0과 ITSM에 대한 내용,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10개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개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2교시형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2교시형에 아까 얘기했던 암호학적 해시의 MAC, MDC 이렇게 해서 3페이지 이상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3페이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우리 회사만 쓸 거야.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되는 거고. 야, 네이버가 됐든 AWS가 됐든 돈만 쓰면 누구든지 쓰는 거지.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는 거지. 사설이냐, 공용이냐, 이런 거에 대한 클라우드 유형에 대해서 3페이지 이상 쓰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까지. 그러면서 애자일 선언문에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이렇게 암기할 거 암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PM, BOK 칠판까지. 이 팀 계기적 인식부, RR 공정까지. 저는 암기법 500개를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래야지만 합격권으로 금방 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FEC와 BEC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ARQ부터 해밍 코드와 CRC까지. 이렇게 해서 500개를 마스터를 해주면 기필반에서도 합격자가 나온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다시 쪼개오면 여러분들의 이미 합격권이다 아니다는 이미 어디서 나온다? 기본 필수반 9주차에서 이미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기필반을 잘해줘야 돼. 전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처음부터 잘하고 그래야 결과물도 좋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따라서 요게 이제 기필반 교재잖아요. 따라서 왼쪽은 제가 최신으로 항상 업데이트 쳐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일부는 이미 기필반 교재 받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다가 직접 포스트잇이 됐든 빨간 펜이 됐든 여기다가 메모나 암기법만 추가해야지.
암기할 건 암기해야지. 이해할 건 이해해줘야지. 요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500개만 해주세요. 500개. 예, 그거만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시험 범위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삼성 SDS의 구자용 기술사 6개월부터 해서 효섭 2개월부터 해서 빨리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기 안 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4개월만은 붙을 수가 있거든. 평균 기간이 18개월이고 길게 걸리면 3년이에요. 그죠? 3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평균 기간이 18개월, 1년 6개월이 걸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능력과 꾸준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ITP의 오프라인 페이지에 여기 매달과 이 과정이 이쪽은 강남 쪽, 이쪽은 영등포, 이쪽은 마지막은 강북. 따라서 요 달력을 보고 해당하는 기필반으로 결제하면 되고 성적이 30점대도 안 됐다. 혹은 40점 초반이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재수강 과정이 있어요. 따라서 그분들은 재수강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봤는데 9주차에 해봤자 점수 30점도 안 나왔다. 심화반 올라가 봤자 의미 없는 6개월이 됩니다. 그랬더니 뭐 한다? 재수강. 따라서 재수강은 비용이 현재 지금 50% 할인되어 있어요. 그냥. 따라서 45만 원으로 후주 다시 한다. 그리고 상단을 찍고 다시 올라가라. 아니, 다시가 아니지. 하고 점프업 하라고. 실력이 안 되면서 뭘 올라가냐고. 따라서 기필반 재수강을 해도 좋으니 그죠?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자, 문제 유형을 보면 이렇게 13개예요. 그죠?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13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소스 없는 노코드가 뭐냐?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에 대한 내용, 그다음 요구사항 면색서 분석 단계 어떻게 쓸 거냐? 생산성을 높이는 걸 거버넌스라 부르는데 데이터 거버넌스 어떻게 할 거냐? 드론의 위협의 취약점 및 대응 방안, 관리적, 물리적. 따라서 암호화의 알고리즘의 AS,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ECC, OC 이런 알고리즘이 뭐냐? 그다음에 6G 이동 통신의 미모, 마이모, 멀티 유저 미모. 그다음에 랜을 확장을 하면 VX 랜이 되는 거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평균 제곱 오차라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그 경사 하강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쓰면 되는 거고. ISPT, ISMP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 6단계가 단계가 뭐냐? 예, 그러면서 AHP라고 하는 낯선 토픽이네요. 그죠? 따라서 WBS처럼 문제를 상하 구조로 구분하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론에 AHP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분포 중에서는 베르노이 분포와 기하 분포가 뭐냐? 프로젝트 관리 국제 표준이 IS 21500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13개를 묻는 거죠. 그죠? 쉽죠? 뭐 어차피 우리가 대부분 다 500개만 하면 이 안에 들어갈 거니까. 자, 요런 게 1교시 시험이고. 자, 2교시는 뭐죠? 6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 K-민지 알고리즘, 그다음 밀도 기반의 DB스캔, 그죠? DB스캔, 그다음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한 마진을 최대화하는 SVM. 그러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더하기 머신러닝. 따라서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업에 적용하는 그런 분야를 데이터 사이언스라 부르잖아요. 거기 더하기 머신러닝. 그다음 IP 주어질 테니까 IP를 4개로 그룹핑해봐. 그걸 뭐라 부른다? 서브네팅. 따라서 256개를 64, 64, 64 요걸로 나누는 걸 뭐라 부른다? 서브네팅. 256개씩 통합하는 걸 뭐라 부른다? 슈퍼네팅. 요런 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내가 보호법이 개정된 게 알게 뭐냐, 그죠? 2023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으니까 너 개정된 내용 설명하래. 알게 뭐야, 솔직히. 이런 거 혼자 못해요, 그죠? 따라서 그리고 문제 5번이 뭐죠?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있대요. 메타버스 윤리 원칙에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 이런 게 암기법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무슨 고시 시험이야. 어렵다. 그다음에 성범죄를 포함해서 디지털 역기능. 이런 디지털 역기능의 3대 이슈가 뭐냐? SNS에서 남을 험담한다든지 이런 게 다 3대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까지 쓰래. 혼자 하기 어렵다, 그죠? 이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만 쓰는 거죠. 4개는 다 기표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볼만 하다. 이렇게 해서 4교시까지. 이렇게 해서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날에 제가 칠판에다가 답안지 쓰는 요령 3시간 동안 다 강의할 거예요. 그죠? 일단 저만 믿고 오면 됩니다. 저만 믿고 어떻게 목차 작성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답안 작성 방법은 동영상 위치 있어요. 그죠? 1교시만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PDF 최신 버전은 제가 내일 카톡방에 공유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좀 예습해 와서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그만 부탁할게요.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를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프로세스는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죠. 그죠? 첫 번째가 기본 필수반 때 9주인데 저는 이때 53점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점수로는 몇 점 달성? 53점. 그러니까 마지막 그 단계에 딱 최소 딱 53점만 나오면 진짜 잘한 거거든요. 네, 저는 딱 개인적으로 딱 여기가 이제 먼저 왔으면 좋겠다. 1번. 2번. 2단계는 시즌 심화반 가면 매주 또 모의고사 보거든요. 이때 최소한 55점 내지 56점 정도를 좀 몇 번 찍어야 돼. 최소한 58점도 찍으면 좋지. 이때 주간 모의고사와 모의고사에 55점 내지 58점을 찍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한 달 전부터는 500개에 대한 차별화부터 해서 나머지 3, 400개 추가로 정리한 거와 그다음 그동안 모의고사 봤던 거, 특강, 그다음에 파이널 라운드, 출퇴근 합숙 요것을 통해서 모든 토픽을 요때 다 융합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암기법도 제대로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좀 더 점수가 키워드 중심으로 고득점이 나올 거니까 그죠. 요거를 3주는 남겨놔야 돼요. 3주. 이래야지만 전체 복습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6개월,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이 안에 끝내는 걸로 좀 플랜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로 배우자나 동의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본인이 혼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배우자 보면 좀 뭔가 어벙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배우자한테도 야, 네가 어벙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거의 뭐 어이없죠, 그냥.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간트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죠? 지금 우리가 시작한 날짜만 지금 122기나 123기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 필수반의 동영상과 오프라인 요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매달 있는 모의고사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요거를 통하면서 심화반도 전체 13개의 심화반 지금 앞으로 추가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13개의 심화반이 될 거니까 요거를 잘 이용을 하면서 135에는 합격이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도전이네요. 그죠? 따라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지금 2024년도는 끝났어요. 따라서 2025년도 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3회 실전 회차는 135회부터 몇 회? 135, 6, 7회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뒤에 장표는 업데이트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준다. 자, 기술사 답안지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딱이에요, 그죠? 글자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딱 쓰면 됩니다. 막상 빨리 쓰면 이 정도는 7분이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형자도 다 있기 때문에 암기한 거나 이해한 게 있으면 충분히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도 마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따라서 로드맵 강의를 먼저 수강해야 됩니다. 먼저 IT 경영전략 로드맵 강의. 두 번째 소프트공학과 프로젝트 관리. 이거 저의 강의 교환 PDF로 있거나 아마 일부는 배송 받았을 거예요. 그죠? 미안한데 기본 필수반 현재 이과가 된 상태다. 어, 혼자만 지금 이과가 된 상태네. 그죠? 의외인데? 그러면 지금 지금 35명 100%보다 빼놓고 그럼 지금 100살 여기가 됐지. 아직 이과 안 하신 분들이군요. 그죠? 그죠? 그럼 아빠보다 더 나이 좀 지금 현재 벌써 기본 필수반 많네. 122기가 35명, 그죠? 123기 강북 아지트가 그렇지. 10명 가까이 있잖아요. 벌써 지금 45명 정도가 벌써 입과가 된 상태거든요. 자, 그분들은 저의 로드맵 강의를 먼저 지금 벌써부터 예습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 1분, 그거로 지금 현재 교재는 받았어요? 그죠? 교재를 가지고 동영상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뭔가가 메모도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반복 학습을 해야 돼. 처음부터 다 안다고 정리해 가면 속도가 너무 안 나와요. 왜냐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반복 학습이 좋아. 한번 보고 다시 오면 뭔가가 수을 받기 때문에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그죠? 그런 공부 방법을 해줘야 돼요. 그냥. 따라서 우리는 예측적 개발 방법론으로 가면 안 돼. 토픽 하나가 끝나면 다음 토픽, 하나가 끝나면 다음 토픽. 너무 느려. 그게 아니라 반복적 개발. 요게 제일 좋아요. 그죠?
따라서 구간 방법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블록체인의 디지털 서비스, 유무선의 네트워크, 보안 기사 딸 정도로 보안 강의할 거예요, 그죠? Có 없기는 따라서 하겠네. DB 설계까지 지금까지 20년의 노하우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컴퓨터 구조와 HBM까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마포나 그죠? 문맥 인식의 운영 체제까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자료 구조. 그다음에 해를 어떻게 찾을 거냐, 알고리즘. AI와 통계까지. 따라 AI까지 강의하고 통계와 확률은 통계 쪽에 석박사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동영상으로 제공하고요. 따라서 마지막 주차에 제가 동영상으로 통계 확률까지 숙제를 낼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해야 500개예요. 그죠? 그래야 만 10주가 되거든. 실제 과정은 9주지만 10주차까지 동영상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 10주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 14개의 도메인이 다 끝나. 물론 확률 통계 거의 안 나오지. 아까 해봤자 기하 분포가 뭐냐. 어차피 다 이론이야. 그죠? 따라서 그런 몇 개의 키워드만 암기해주면 돼. 따라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저는 학부 과정 때도 확률 못했는데요. 훨씬 쉬워, 훨씬. 우리는 거의 해봤자 계산 문제 어쩌다가 정규 분포 한 문제 나와. 그 정도는 충분히 다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이과를 한다면 세 가지를 다 응용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출제자도 들어와 있는 카페, 그다음에 지금 심화반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매수한 각각 아지트들 여기에서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이 세 개를 융합을 하면서 아까 두 가지 요소 기본적인 암기할 거에 암기가 되거나 이해력이 필요한 능력 50%, 한 번 떨어지더라도 다음 회차 준비할 수 있는 꾸준함, 이 두 가지가 KPI다, 그죠? 이거를 하면 자동으로 성적은 60점은 자동으로 나온다, 그죠? 어차피 인과관계예요, 그죠? 두 가지를 잘할 때 성적은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두 개의 동영상 보고 오세요. 1번 온라인 탭의 로드맵 강의, 2번 여기 지금 없는데 그죠? 화면 덤프한 지가 그 이전이라도 없는데 2023년도 그죠? 그 해당하는 서브노트 강의 요거 두 개를 먼저 순차적으로 수강하거나 우리 과정에 따라가서 예습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플립드 러닝이라 불러요.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들어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심화반은 심화반 동영상 지급해 줄 거예요. 그냥. 따라서 실전 심화반은 여기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심화반 과정 때문에 오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남으세요. 실전 심화반은 제가 1대1로 그 방향을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따라 오늘 중에서 심화반 오신 분들은 그냥 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밤부터 같이 결정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정 중에 특강 3번 있어요. 그죠? 따라서 특강 3번은 여러분들 병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따로 법이 바뀐 거 신문 특강으로 다 해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보과학회지나 IT 기술 동향, 논문 학회지 특강.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출제 예상 문제. 따라서 요 기술사님, 서인욱부터 해서 조재원, 유술사, 이 기술사님들이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심화반과 기필반과 별도로 6개월 동안 준비하는 이 사람들을 해서 최신으로 또 한 번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합격률 80%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괜히 80%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의 노력이 병행되기 때문에 붙는 거다. 이거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 딴데 세서 나는 혼자 그동안에 못했던 토픽 스터디 카페 가서 혼자 해야 돼. 최악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각 아지트별 모의고사 볼 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무조건 참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팔이 빠져라고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속성이지, 그죠? 일부 사람들은 회사가 바빠서요. 저는 이번 주에는 밀린 토픽을 하느라고 모의고사 안 봤어요. 듣는 인간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거와 병행으로 또 쓰는 건 또 별도의 작업이거든요. 따라서 이해와 암기한 걸 내가 답안지에 쏟아부을 수 있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죠? 자, 이럴 때에는 매달 모의고사 보셔야 됩니다. 다른 학원분들도 와서 보는 판국에 왜 우리가 안 봐요? 그죠? 그죠? 자, 그죠? 따라서 무조건 시험에 보신다. 자, 나머지 서브노트 6탄과 이거는 심화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자, 116기 넘어갈게요. 117기 넘어갈게요. 118기, 119기, 120기. 현재 121기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부터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가 122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뒤에 지금 찬희 기수사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5분 안에 마무리 지을게요. 따라서 122기는 오늘이 10월 5일 현재 11시 40분입니다. 따라서 합격 후기까지 해서 12시 반 전에 끝날 거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지금 현재 35분 진행합니다. 마지막 주차에 확률 통계 동영상까지 보면 심화반까지 모두 커버해서 다 강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만 10주를 이번 주에 만 10주를 위해서 이번 주에 주변 정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책상 정리하시고 마음의 준비, 공부할 준비, 이해관계자, 어차피 어벙한 이해관계자, 어벙한 이해관계는 아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배우자예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설거지와 애 케어는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통보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래야 공부 시간 확보됩니다. 회사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뭐 누군가는 옆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죠? 자, 요거를 10주를 하면 최소한 실정 산적 53점 나올 겁니다. 나머지 4개월은 7점만 올려주세요. 심화반에 가서.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53점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달 준비가 안 됐는데요. 동영상 보시고 을지로 아지트에 오시면 됩니다. 을지로 아지트 제가 합니다. 따라서 11월 3일입니다. 아니죠. 11월 10일입니다. 거의 한 달이네요. 한 달 동안 나 동영상 패키지 다 보고 올게. 됩니다. 됩니다. 나 도저히 너의 강의 스타일 안 맞아. 김병건한테 가면 됩니다. 네, 병건. 그래서 영등포는 언제? 12월 8일. 첫눈 맞으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첫눈 맞으면서 병건. 저보다 훨씬 친절합니다. 네, 친절합니다. 병건하고 하시면 됩니다. 병건.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 가셔도 됩니다. 다른 학원만 안 가시면 됩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거의 어이없는 약장사 같습니다. 예, 예. 거기서 다른 학원은 가도 되는데 그래도 ROI 측면에서 합격률 측면에서는 아마 선택의 폭은 확 줄어들 겁니다. 예, 이렇게. 다른 학원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다른 학원의 기술사들도 다 저한테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어차피 그들하고도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저의 다 멘티였던 그죠? 멘티였던 후임 기술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골프를 가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랑 다 골프 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같이 윈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죠? 나는 더 너랑 진짜 다음에 보고 싶어. 그러면 125기로 오면 됩니다. 125기 결제창 아마 박경수 시장이 부지런했으면 어제 결제창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한 번 건너뛰고 2달 뒤에 준비를 할게. 근데 요 일정은 일주일 정도 뒤로 빠질 수 있어요. 가안입니다. 가안. 요맘때쯤 시작될 겁니다. 나 더 건너뛸게. 없네요. 없어요. 신청 페이지 없어. 그거는 어쩌면 내년 초에는 제가 죽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얼굴 보지 맙시다. 지금은 이 정도로. 이 정도.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언택도 제공해 주는데 웬만하면 언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기수 있으면 언택으로 많이 빠집니다. 언택으로 가면 갈수록 시험도 잘 안 보고요. 다만 멘토링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언택도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했었는데 요새 언택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네요. 현장에 와서. 저 집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도 옵니다. 따라서 제주도도 9번 아예 끊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집은 세종시인데요. 세종시 가깝습니다. 나주 밑에만 인정해 줄게요. 나주 한번 갔다 왔더니 진짜 피곤하더라고. 나주나 광주까지는 내가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대전도 가까워. 대전 밑에는 어디 있을까요? 대구까지만 내가 언택 인정해 줄게요. 그죠? 따라서 우리 집 부산인데요. 그 사람들만 인정해 준다. 자, 그 외에는 현장에서 봅시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심화반은 지금 스킵할게요.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베니핏만 얘기하고, 뒤에서 지금 찬희 기수사가, 야, 너 빨리 끝내라. 지금 저한테 눈치 주고 있어가지고, 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만 한 5분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기숙사 따고 뭐가 좋으냐?
그거 마무리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좀, 그냥 만약에 요게 무형보다는 유형의 재무적인 효과를 하면 저는 딱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실현 가능한 것만. 나이 70대까지 연봉 1억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연봉 1억 정도만. 그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아. 뭐 저같이 뭐 나는 사업 크게 벌이겠다. 그건 또 개인의 또 성향과 또 능력이니까 거기는 제가 어슈런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일반적인 기술사 따고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가 좀 다른 것 같아. 전 나이가 30대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이 30대인 분들은 무조건 이직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좀 내가 원하는 공공기관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저는 이직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술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유리하죠. 학벌 여부를 좀 떠나서 그죠. 따라서 나는 좀 점프업 하고 싶다. 이런 분들 혹은 나는 준공공기관에 나이 50대가 돼서 기관장으로 가겠다.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나는 지금 나이가 30대고 한 40대 중후반이 아직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이거나 원하는 직업군으로 이동하는 데는 이게 딱이다. 이만한 자격증은 IT나 ICT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나이가 벌써 50대예요. 여기 지금 일부 오신 우리 선생님들 혹은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그분들은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수석 감리원 이런 자격증이 기본으로 딸리니까 이런 분들은 연봉 1억 정도밖에 제가 보증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지금 현재 감리사도 같이 강의해야 돼. 전 기술사, 감리사 다 강의하잖아요. 우리 쪽 기술사 쪽은 감리사와 달리 합격한 다음에 5일 동안 수업만 들으면 수석 감리원증이 나오거든요. 수석 감리원은 딱 자격증 두 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외에는 감리사가 없거든요. 해외는 감리사란 자격증이 없고 감리사도 사실 기술사만 하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감리사란 자격증이 있어요. 감리사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교육만 받으면 수석 감리원증이 나와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감리 업종만 하더라도 연봉 한 7, 8천 원 나올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멀티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요러면 연봉 1억은 나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최소한 수석 감리원증만 해도 감내사보다 기술사를 훨씬 우대해 주니까. 그죠? 예, 따라서 요런 쪽으로만 해도 안정장치는 일단 하나는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다음에 한 30대, 40대, 50대가 모두 공통인데 이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혹은 공무원 본체 대신 공무원은 페이가 떨어져요. 자, 이쪽으로 나는 안전성을 추구를 할 거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응시했던 과기부의 5급 사무관 이런 쪽의 공공이거나 지방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공채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우대해줘요. 그죠? 하지만 지방으로 간다는 단점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요새 공공기관이 지방이 좀 많아서. 따라서 우리는 박사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공공기관의 이직 혹은 공무원 공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석감리원증,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이직, 물론 나이가 많아도 이직은 충분한 거니까. 이렇게 점프업, 아니면 나는 영어를 잘해요. 국제기술사로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명석 기술사처럼 나는 영어까지 잘해. 그러면 미국, 캐나다, 일본 혹은 동남아 모두 다 국제기술사로 서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이민까지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적으로 저같이 좀 창업을 하겠다. 그럼 창업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번과 4번의 공통점으로 우리는 대외 활동을 같이 해주니까 좋아요. 그죠? 따라서 멀티잡으로 하시면 됩니다. 멀티잡. 이렇게 해서 외부 심사위원, 제안서 평가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본인의 좀 점프업된 겸직, 그죠? 업과 겸직으로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는 기술사를 따고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면 아까 뭐 잠깐 제 얘기 얼핏 했지만 저는
대신에 시간적으로는 여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까지는 지금은 좀 제가 좀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제가 1년에 10일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죠? 10일은 뭐냐면 그죠? 10일은 뭐냐면 10일은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신정 요거 합치면 딱 10일 나오거든요. 요거밖에는 못 쉬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한 355일을 일해가지고 그 연봉 만든 거죠. 그죠. 그 연봉. 그러면 제가 그 한창 30대, 40대 혹은 50 초반까지는 한 잡은 한 6개 한 것 같아요. 1번, 회사는 5일 다녔죠. 그죠. 이를테면 이베이는 이베이 회사 다녔고, 티모는 다녔으니까 5일 다녔죠. 여기서 연봉 1억 정도 나왔으니까 1억. 그 다음에 이제는 주말에는 강의해야 돼. 주말에 강의. 어쩌면 토요일, 일요일 다 강의했어요. 지금 사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강의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에, 회사 다닐 때 1년에 휴가 일수가 한 30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휴일까지 포함하면. 이때는 또 기업 강의였던 거예요. 기업 강의. 기업 강의. 기업 강의 가거나 아니면 심사위원과 평가위원. 이걸로 다녔던 거. 제가 제가 기숙사 합격하고서 1년 있다가 저희 집 옆에 어디냐 저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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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텍스 있는데 저쪽에 저기 예. 그쪽에서 청년 창업 지원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숙사 합격하고 국가 창업 자금 3천만 원을 받아서 그때 제가 개인 사업자로 해서 회사 하나를 차렸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회사 기업이 통하나 안 통하나 프로토타이핑이 저한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평일 야간에는 이 창업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창업 자금은 국가에서 받았어요. 어, 거의 사실 기술사 있으면 거저 줘.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책 한 권씩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가 책 한 권씩 있는데, 한편 운이 좋아서 책마다 그 업종에서는 거의 1위 했던 책들이에요. 뭐 PMP 자격증부터 해서. 그래서 1년에 책 한 권씩 10년 동안 썼어요. 지금 사실 이거 빼고 나열 안 한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5개 정도로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연봉보다 더 많이 대외 수입으로 나올 거예요. 그 자금이 현재 ITP의 법인 창업 자금으로 셋업된 거예요. 그죠? 제가 창업한 지 10년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나이가 50대 초중반으로 온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되고. 기숙사 합격하고 제가 한 19년 됐잖아요. 그죠? 요 정도. 그래서 저한테 너 기술사 합격하고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은 요거 일부, 저한테는 요거 일부고 저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한 6가지, 5가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좀 할 수 있는 지식, 이거를 할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직감정적인 어떤 경험, 사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사업이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이거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 요런 게 저한테는 기숙사 따고 제일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따가 김찬희 기숙사님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를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요렇게 해서 저는 지금 18, 9년 동안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저한테 60대는 아직 안 왔지만 60대는 더 훨씬 직원보다 더 여유로워지겠죠. 왜냐하면 저는 355일을 일했으니까. 따라서 더 아마 안정적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기본은 그건 것 같아. 나이 60대 70대가 됐든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걸로는 압박은 하나도 없다. 경제적인 부분은 저한테는 빵프로인 것 같아.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과연 하고 있는 게 더 보람되냐? 좀 더 가치가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지. 사실은 경제적인 건 저한테는 거의 빵프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건강? 왜냐하면 60대, 70대에도 저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거든요.
지금 저의 장인장,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가 23년생이거든요. 제가 환갑일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환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한 10몇 년 됐으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70대는 그분들밖에 없죠. 그죠? 아니, 장인 장모밖에 없는데. 장인 장모님이 뭐 하느냐? 모두 다 교감 은퇴하신 분들인데, 대부분은 뭐 있다? 다 안방에서 다 TV만 보세요. 그 다음에 개인 생활로 취미나 등산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고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 TV 보면서 나이 70대에 인생의 절반은 70대. 그 다음에 분기마다 여행 정도 하시는데, 저는 뭐,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때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좀 창의적인, 뭔가 생산성을 높이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이 TV 보면서 그냥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는 그래도 기술사 합격하고 뭐가 좋았냐? 그래도 나는 평생 보험 하나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그 나이대에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좀 약간의 성숙도가 좀 많이 올라왔다? 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어차피 전 직장 생활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건 아마 지금 좀 나이가 좀 젊으신 한 3, 40대? 요 분들과 지금 오늘 일부 오신 노년에 무엇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안정 장치는 뭔가 하고 우리가 나이 60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저는 나이대마다 준비나 베니핏도 아마 달라질 거다. 제가 아직 60대는 못 갔지만.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80등 안에 들면 그래도 가능성은 높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IT를 한다면 저는 기술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IT를 안 하는데 기술사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도 의사를 해야 그 자격증이 있는 거지. 의사도 안 하면 다 장롱면허거든요. 따라서 뭐 변호사도 변호사를 해야 그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변호사 회사를 안 다니거나 변호사로 창업을 안 했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장롱면허지.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사 자격증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50대, 60대, 70대에도 IT를 업으로 하거나 IT에 기반한 것을 할 때 이 기술사 자격증은 그래도 안정장치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의 강의는 마무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김찬희 기사님 합격한 지 기사님 한 1년 됐나요? 1년. 네, 내가 볼 땐 1년밖에 안 됐지. 네, 저분의 그 합격 후기를 잠깐 듣고, 네, 그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언택도 잠깐 쉴게요. 언택도 잠깐 쉴게요. 언택도. 전혀 뭐 미안할 거 없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끼리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니까요. 요렇게 해서 저의 일단 동영상은 잠깐 녹화 중지할게요.